예, 잘 쉬었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오주 학교에서 사주와 오주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는 일생 동안 아니면은 좀 장기간 1년이나 대운 세운 정도 기간의 장기간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추론하고 또 상담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오주는 짧은 시간에 지금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점을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예측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두 가지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 이 습관이라는 것이 본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그 사람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갖춰지는 여러 가지 또 습성들이 있는데,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결합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재 나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미 선천적으로 주어졌던 성격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다. 방향성.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성격은 방향성이다. 방향.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한 집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가 보통 재다신장이라고 해요.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시점에 딱 잘라와도 요 기간에 아주 순간 우리가 말할 때는 순간은 사주 일생을 치다 보면은 한 1년 정도 돼서 순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이면 더 순간이죠. 어쨌든 간에 이 순간을 또 늘려놔봐, 이렇게. 늘려놔봤더니 똑같이 방향성이 이렇게 평행성을 갖는다, 평행을 한다. 원래 이게 사주하고, 순간을 잘라본 오주하고는 이렇게 평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습성과 그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주를 보게 되면 사주를 안 봐도 알 수 있다는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주를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오주도 보고 사주도 보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겸해서 보는데, 현재 여기에 나타나는 물상을 봅니다. 오주 물상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일이 이제 경술이다 말이지. 정해연 월 일시분이 있는데, 이 청에서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것이 이제 사업 문제로 물어보러 왔거든요. 사업 문제로 물어보러 오게 되면 재성의 동태를 살핀단 말이야. 근데 사업 문제가 지금 사업이 잘 되면 물어보러 왔겠어요? 사업이 부진하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이 경금을 도와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기토도 있고 술토도 있고 술토, 진토 이렇게 많이 보여가지고 전반적으로 봤더니 뭐가 많이 보입니까? 앞에도 또 경금을 도와주는 애요. 이렇게 많이 도와주니까 굉장하게 이 자체로 봤을 때에는 현재 힘이 어느 정도 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 때 사업을 한다는 점인데도 불구하고 재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재성이 보여야 인목이 보여야 되는데, 원래 경금은 우리 사주 무상에서 보면 경금은 나무가 된다 했잖아요. 칼이니까. 그 나무가 없어. 그게 목이 없다만, 목이 없어. 그래서 이건 무지의 사주라는 거야. 이 사람이 돈을 구해도 돈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현재 무상에 떴다. 묘하지요? 돈을 구해도 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뜬 거야. 현재 미래지나 현재나 과거나 보면 그냥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사주를 딱 봤더니, 자, 사주는 보세요. 사주는 이 사람이 이 해가 이래 하나 있는데, 전체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신금, 유금, 신금이 있어가지고 전체로 볼 때는요, 굉장히 식상이 사주에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예, 상관이 떠 있죠.
또, 요 밑에는 이제 사주입니다. 사주. 그 사람이 사주입니다. 근데 밑에도 상관. 상관이 이제 식신이죠. 식신. 식신. 자, 식신입니다. 자, 식신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식신이 있고, 여기 상관이네요. 그러면 상관을 생해주는 토생금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을 엄청나게 많이 생해준다 이 말이에요. 금을 엄청나게 생해주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이 영양이 부족하고 신약 사주가 되어버렸어. 신약.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화가 필요, 화가. 신약 사주는 인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성이, 이게, 인성이 사화가 하나 있어, 끝에 가서요. 인성이 있어요. 있는데, 이 사화를, 이 해가 사회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금들이 이걸 전부 도와주고 있어, 이렇게. 힘이 막 금생수 하면서 그 힘으로 막 살을 때, 해가 그 강한 힘으로 살을 박살내버리니까 이게 그냥 죽을 맛이야, 인성이. 인성이 그냥, 인성 용신인데 용신이 깨어졌다. 용신이 깨어졌다는 거야. 용신이 깨어졌는데 원인을 감아보니까 뭐예요? 원인을 감아보니까 용신이 깨졌는데 뭐냐면 강한, 지나친 강한 재성 때문에. 강한 재성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가장 필요한 용신이 사회적 역량이잖아요. 이 사회적 역량이 될 용신을, 나의 귀인이야, 귀인을 갖다가 그냥 까부숴버려. 때려버려. 그래서 뭐, 재성이 부담이 된 거야, 이 사람한테는. 이런 걸 타고난 게 뭐냐면, 너무 재물을 구하고자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니까, 결론적으로 돈 벌려고 식상이 발달했잖아요. 엄청난 궁리하고 영광한 것이 모든 것이 돈 벌려고 눈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이 수로 돌았다. 그게 그 강한 해로서 이 살을 치니까 말하자면 이게 모양은 이렇게 된 모양인데 어디다가 힘을 실어주냐 하면 수에다가 힘을 다 실어줬단 말이에요. 자, 금과 여기는 금이죠. 금 플러스 수 하면은 원래가 수에다가 힘이 모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금 플러스 수가 있으면.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금에서 수를 쥐어가니까 이쪽에 힘이 다 모아진 수로 그 강한 수로 끝에 있는 사화를 여지없이 그냥 사회충으로 때려버려요. 그 사화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경우는 자 이것을 보고 사주를 할 때는 요걸 갖다가 자식도 되고 또 뭐도 돼요. 사업도 돼. 네? 자식, 사업, 미래 다 들어갑니다. 예. 사주를 볼 때는 시신을 놓고 사업으로 봐요. 사주, 자식, 사업, 미래가 다 깨져 박살나는 거야. 그 사업이 안 되지. 근데 위에 물상을 봤더니 이거는 뭐냐면 뭐가 많았어. 토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토가 많이 있는데 뭐가 안 보여요? 재성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건 뭐냐면 너무나 공상이 많아가지고 뭐가요? 원래 없는 걸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재물에 대한 공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죄를 갖다 크게 부는 거예요. 돈이 말아버렸어. 묘하게 두 가지 관계. 요거는 죄가 없어서는 아니고 요건 죄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그리고 결론은 돈이 문제라는 거야. 앞뒤로 말해서 하면. 그래서 그 영만성이 바로 여기도 죄가 문제였고 요거는 죄가 없어서 문제였고 죄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맞닿아가는데 요 죄는 뭔가 하면 지나치게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큰 문제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부동산 투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여러 군데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가보고 병자 가빈. 자, 그 달에 주체인 가빈은 계유 병인데 원래 가빈은 원래가 뭐냐면요. 큰 나무는 물상적으로는 땅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빈은 필연적으로 땅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립니다. 이게 이제 알겠어요? 갑인이 이제 부동산 투자 쪽으로 갑니다. 당연합니다, 이거는. 물상적으로 와서. 근데, 봤더니, 그래서 이 사람은 부동산 투자도 하고, 또 딱지. 예, 분양권에서 분양권. 분양권 딱지도 막 구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혈안이 돼 있는데 잘 안 돼. 근데, 이번에 이제 딱 두 군데가 나왔어. 근데 물어보란가. 이번에 이거 사면 되겠습니까? 물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참으라 그랬거든. 참으라는데 참는다 하면 그 사람이 말 듣나 안 듣나? 안 듣고 다음에 또 물어보고 결국 사가지고 난리를 치긴 했어. 다음에 왔더니, 아휴, 선생님 사지 마라 했는데 사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케이스예요. 자, 뭐냐면 이 사람은 갑이니까 원래 애초부터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사람이야. 갑이는 말 안 듣는 거 돼 있어. 말 안 듣는다. 안 듣는데, 이 사람이 일단 이게, 이 진토가 여기가 하나 있어, 진토가. 진토가 있고, 여기가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시지예요, 시죠. 시지에 유금과 인이 원진이 됐다는 걸 보면, 자, 뜻이 나옵니다. 그러면 미래가 순탄하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다는 건 이미 정해지고 있는 거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인이 원진으로 돼 이거는 미래가 순탄하지 않아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원망 든단 말이에요. 원망을 들어. 왜? 이게 자기한테 남편이거든. 남편이고 이 금이 정관이단 말이에요. 정관이 남편인데 이 남편한테 돈 때문에 원망 듣는 거야. 왜?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그게 여기 보면 자기는 보세요. 이 수가 화가만 끝에 미래가 화가 이건 이거 볼 때는 식신이거든. 식신 생재를 했으니까 돈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가. 식신 생재니까. 근데 이 돈이 어떻게 되냐면 돈이 유하고 유지는 합금을 딱 강력한 금으로 됐고요. 이 밑에 이걸 잘 봐야 돼. 그 여기 금으로 됐다는 말은 돈이 묶인다는 뜻이에요. 한번 사놔놓으면 안 팔리고 잘못 샀다는 뜻이지. 그 돈이 고정화돼가 딱 물려가지고 요새 딱지 사갖고 고생한 데 있죠. 분양권 사가지고. 그리고 갭투자 해가지고 그 나머지 조그만 거 갖다가 전세도 주고 뭘 주고 대출 해가지고 조그만 해가지고 부동산 잘 될 때는 갭투자 돈 버리는데 이런 게 잘못하면 갭투자가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갭투자가 열채를 사가지고 나중에 완전 거지 되는 수가 있어요. 거지 되는 뿐만 빚만 지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그런 케이스야. 하지 마라 그랬는데 조짐이 진토가 조짐이란 말. 돈의 향방을 따져봐야 되나. 돈이 지대가 왔더니 식신은 연구를 해서 사긴 샀어. 자기 딸은 연구를 해서 사긴 샀어. 했는데 그것이 딱 묶이는 돈이 고정화되는 데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돈은 이 부동산도 좀 팔려야 되잖아요. 사놓고 안 팔리면 몇 년, 5, 6년씩 안 팔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 돈 잠기면. 그럼 결론적으로 남편한테 주로 남편들이 보면 직장생활 할 때인데 한 번, 두 번만 안 한 걸 갖다 여자가 주로 들고 쓰지요. 그 투자를 해가 돈 버리면 남편이 좋아하지만 그걸 잃어버리면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남편이 돈 캐고 난리 나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사주로 보세요. 사주. 이 사람 여자분인데 사주 보세요. 사주가 병신이면 여자 사주 56년생이니까 그럴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56년생. 56년생이다. 이 부분이 얼축이거든, 얼축은 보면은, 원래가 얼축은 밑에가 풀밭에는 소지요. 그렇게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지에 보면, 여기 토가 또 있지. 여기 토가 있지. 토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30%, 20%, 10% 제가 많은 사람이야. 제가 많은 사람이 신약사주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도 여기 이 수가 하나 있긴 있는데 다행히 수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제다신의 사주는 돈을 갖다 구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밑에 이 사람 보면요, 이런 게 보여요. 자, 축진 파살이나 보여. 축진 파살. 여기가 축진 파살이랑 여기 참 하나 상당히 강력한 거예요. 여기 월지고 요놈은 일지입니다. 일지월지가 이렇게 축진 파살이 딱 되면 한 번은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상담해 보면 일지월지가 파살되는 사람 한 번은 망하는 수가 있어요.
반드시 망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파산하는 경험, 파산 경험. 파산의 경험을 하게 된다. 돼 있어.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파산의 경험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여기서 돈을 한번 잘못 기나하면, 이거로서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주와 오주가 같이 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말이죠. 이 사람도 돈에 대한 돈이 문제였잖아요. 돈을 많이 추구했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문제가 된다. 돈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그게 돈과 관계된다. 그래서 그리고 주로 사람들이 사업관계는 재성으로 많이 우리 동태를 살피기 때문에 재성 동태를 살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분은 직장자 이동, 원래는 직장 이동 문제로 왔는데, 이제 원래 핵심 그러는데, 선생님이 상담을 딱 해보니까, 여기 정관이 떴단 말이에요, 정관이. 그래서, 또, 요 정관이 뜨고, 그 다음에, 물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인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인목이 있잖아요. 인목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인사형이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인사형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정화가 이 남편이다. 남편이 현재, 여기도 보면 남편에 관계되는 목이 하나 보이고, 여기 정관이 남편을 본다면은 목이 하나 보인다. 밑에 이제 정관 입장에서는 금이 보이게 되죠. 금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도 편관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 신금이 하나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가 요것도 이제 미래의 요 편관이에요. 편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신금이 하나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람은 경인이 있어갖고 자기가 이 축토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즉, 이 사람한테는 금이나 토가 있어야, 금이나 토금이 있어야 힘이 될 텐데, 굉장하게 전부 다 옆에 있는 어떤 화와 또는 이런 목화가 많아가지고 현재 영양 부족이다. 영양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양이 부족한 상태인데, 정관이 축토에 있어가지고 이 정축은 백호살입니다. 이 백호. 백호살이 있어가지고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상을 오자마자 이걸 보면서 앉아서 얘기하면서, 오늘 오신 우리 보살님은 남편과 그 다음에 남편 문제, 요게 뭐 같다면 남편 문제, 이걸 첫째로 뭘 보냐면 보세요. 온 것을 먼저 온 그 사람의 본인을 보고, 본인 여자로 보고 판단합시다. 먼저 여자로 보고 판단한다면 무슨 문제냐면, 이게 오주점기 하나로서 다 본다 그래. 1점 먹고 100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의 점괘를 보고 여러 가지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여자로 보게 되면, 여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남편 문제야. 그래서 남편 문제 또는 직장 문제로 왔습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먼저 끄집어냈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요. 남편 문제고 직장 문제가 있고, 남편 직장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다음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부부 사이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부 관계가 지금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바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요거는 남편인데, 남편이 축토위에 있어가지고 남편이 현재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남편이 요걸 미래지 보면 이 남편을 보면 돼. 현재 그거 할 때 오주에서는 꼭 일지를 남편이라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요거는 지나간 거고, 자, 미래의 남편을 살펴볼게요. 미래 남편 봤더니 미래 남편이 금이 이렇게 또 하나 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신사인데
신사 중에 사는 원래가 밑에는 병화지요, 병화. 그렇죠? 사는 병화가 있잖아요. 사중병화와 신금이 합을 해야 해요. 병신, 합하잖아요. 그 남편이 지금 엄청나게 자기 경쟁자 되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바람 피우는 물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사형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사이가 좀 좋지 않고 사이충까지 벌어져 있으니까 안 좋기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조금 그렇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인 일주에 오면 남편과 사이 안 좋습니다. 경인이 서로가 위에서 밑에 그걸 하려고 밑에 위로 그거 하잖아요. 경인 하나만 하더라도 그때 물상은 남편과의 물상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 경인자 다시 말 경인 일주 배웠잖아 우리가. 경인은 남편과 사이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물상입니다. 경인 하나가 일주 하나가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물상이란 말이야. 아래에 있는 병화가 위에 있는 금을 그걸 하고 간목은 위에서 밑에 누르고 그게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경인 일주가 경인이라는 것이 여기서 하면 일어난 거죠. 경인이 안 좋아요. 경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부부관계 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물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알고 부부 갈등이 있다 했다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 사주를 봤더니 자, 개축, 개해, 이모, 병호, 이모. 그래서 이 남자 사주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재성이 보이잖아요. 남자 사주가 뭐 재성이 보이지 않으면 영업하는 사람인데 영업 실적이 전무한 겁니다. 그래서 영업에 현재 있다는데 당장 지금 쫓겨날 판이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여자를 봤더니 여자는 전체적으로 병진의 신축, 신미 해가지고 이 신금이 세 개나 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지. 그러다가 신미까지 이렇게 현침이 하나 있죠. 여기 끝에 현침이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현침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케이스로 보면은 이 굉장하게 이분은 심각한 사주예요. 심각한 사주로서 이 사람의 본래 이 금이 이래 많잖아요. 금이 이래 많으면은 금이 많으면은 비견이 많으면은 비견. 그건 남편이 했잖아요. 비견이 많으면은 뭐가 부족하냐면 비견이 많으면은 관. 여기 보면 이 사람은 관이 화가 안 보이죠. 그렇죠. 무관사주. 자, 무관사주일 경우에 사람들은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이 화가 될 텐데 이 화는 이 굉장히 금이 많잖아요. 여기 남편이 있네. 남편 입장에서는 금이 3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 금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가 자기가 부인이 신금인데 이 신금이 병을 갖다가 합을 한단 말이야. 남편은 항상 애인이 있다. 이 자기 타고난 사주의 팔자야. 화는 남편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남편이 바람별 확률이 많은 사람이고 애초부터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점에 남편이 직장 생활도 옮겨야 되는 데다가 그 다음에 직장을 옮겨야 될 판에다가 또 자기가 현재 굉장하게 남편이 바람까지 피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2중 3중으로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오주와 사주는 같이 간다. 연관성이 많다. 그런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사주를 안 보고 위에 오주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답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또 마치고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